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 됐죠. 주말 내내 키프로스 문제가 시장에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키프로스 문제가 사실 그게 잘 생각해보면 해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로존에서 다른 이탈리아나 스페인 지원하듯이 그냥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거 외에는 모든 걸 어떤 방법을 써도 3연 초과의 유로존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키프로스가 플랜 B라 그래서 지금 10만 유로 이상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을 포함시킨 것을 이제 가결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2대 은행인 라이케 은행의 부실 채권을 배드뱅크에 보내서 거기서 한 35억 유로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또 자본통제법을 통해서 뱅크러를 막는 방법, 그 다음에 자기네 자산을 통해서 국가 재건기금을 만드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를 좀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유로존에서는 키프로스를 통해서 그동안 조세피 지역의 어떤 불법성 자금에 대해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예금에 대해서 그 세금을 물린다라는 것은 만약에 유로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유로존 다른 나라에서도 이 방법을 쓸 확률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모든 나라가 뱅크런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빌미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유로존에서는 키프로스가 너무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 해도 큰 문제 없다. 일회성인데 뭐가 걱정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의 불법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세금 이자를 많이 받은 거에 조금만 토해내라. 뭐 이런 분위기로 지금 이끌고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오히려 이걸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면서 독일을 겨냥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독일의 기업들이 러시아에 들어가 있는데 그 기업들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징벌적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전쟁의 불씨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융커 유럽 전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유로존에는 전쟁의 망령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숨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얘기를 했고, 민족주의적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키프로스라는 것이 조그만 나라지만 어떻게 보면은 유로존의 분쟁을 발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는 굉장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최선의 방법을 해결할 방법은 ECB에서 그냥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예금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은 유로존 밖의 나라와도 문제가 발생하죠. 키프로스라는 나라는 사실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이것도 그리스하고 똑같은 나라입니다. 조세피 같은 걸로 통해서 돈을 끌어들였고 그걸로 산업을 키웠고 산업 구조 자체도 관광 뭐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죠. 그러면 껴안던가 아니면 이거를 아예 버리든가 해야 되죠. 근데 키프로스가 만약에 유로존을 탈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또 주변 국가의 뭐 선례가 되죠. 왜냐하면 키프로스도 2010년부터 5번 넘게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아일랜드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역시 우리도 탈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죠. 결국 유로존은 지금 사실 이 키프로스 문제를 플랜 B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뭐 극복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정말 큰 분쟁의 실마리를 마련해 놓고 끝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키프로스 문제는 ECB에서 도와줘서 그냥 살려놓고 자기들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어벽을 만드는 시간을 갖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어쨌든 키프로스 문제가 잘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 선례가 20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나중에 큰 문제를 만들어낼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유로존에서 영국에 대해서 피치가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금 지정을 했죠. 그래서 신용등 강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번에
4천억 파운드로 경기 부양책을 늘리자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주가는 계속 올라가지만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세라 블룸 레스킨이라는 그 연준 이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의 고용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죠. 무슨 말이냐면 고용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게 정상적인 고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임금이나 저소득층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실제로 지난번 그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직장을 잃었던 3분의 2에 해당되는 사무직이라는 건설업체 이런 쪽에서 늘어나는 게 전혀 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지금 양적 완화로 인해서 시장에서 고용 창출의 어떤 방향은 나오고 있지만 고용 형태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부분을 좀 나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재정 정책 가능성을 이제 부각시키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까지는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22일 날 긴축을 또 했죠. 자금을 410억 위안 정도를 회수하면서 춘절 이후로 1조 100억 위안 정도를 시장에서 다시 역외 RP를 통해서 RP를 발행하면서 자금을 흡수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긴축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고요. 그것이 아시아 시장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부터 한번 기대해 볼 만하죠. 현호석 장관이 일단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받자마자 한마디 있죠. 강력한 경기 부양책의 가능성을 제기를 했고 실제로 골드만삭스에서는 우리나라 GDP 대비로 2% 정도, 금액으로는 25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25조는 얼마나 크냐면 2009년도에 우리나라 경기 부양책이 28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주가는 저점 대비 47%를 상승했기 때문에 국내장은 이제 현호석 장관의 의지와 시장의 방향성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시점에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죠.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 지금 그 다우 같은 경우에는 고점 부위에서 움직임. 일반적으로 대거래량을 터지고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게 되면 32거래일 정도에서의 방향성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때까지는 방향이 한 방향으로 가다가 만약에 바뀌더라도 그 이후에 바뀌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영국 차트는 올라가다가 약간 멈춘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프랑스도 역시 똑같은 상황의 모습이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문제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 문제가 계속해서 주가 끌어내리고 있는데 일단 그 새 정부를 읽고 있는 경제 수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을 오늘 이후로 돌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기관들의 현물 매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물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주춤했습니다. 일단은. 그러나 매도가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매수로 전환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